자, 이번에는 몽골 제국, 중국에서는 원나라라고 하죠. 이 몽골 제국에 대해서 봅니다. 몽골 제국은 칸 3명 정도를 외워두면 좋은데, 칭기즈칸, 오고타이 칸, 몽케 칸, 쿠벨라이 칸. 근데 실은 뭐 대부분 칭기즈 칸과 쿠벨라이 칸 정도만 물어보고, 중간에 있는 오고타이와 몽케 칸은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몽골 자체 워낙 넓은 나라니까 교역이 되게 활발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것 하나 추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몽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든 사람부터 얘기해야겠죠. 칭기즈칸. 자, 칭기즈칸입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알 거라고 믿고 별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뭐 성공해서 몽골 제국이 만들어진 거죠. 연도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대략 13세기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 아저씨가 이렇게 몽골 제국을 대제국으로 키울 수 있었던 근간에는 무엇이 있는가? 군사적 그 조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유목민족 자체를 군대 조직처럼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호제, 백호제 이렇게 부르죠. 이런 제도에 기반했었다라는 거고요. 칭기스칸 하면은 이제 뭐 우리 뭐 영토를 많이 넓혔지만 우리가 아는 나라 중에서는 이제 서하를 정복한 나라, 정복한 칸이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칭기스칸 다음에 이제 언급될 칸이 오고타이 칸인데요. 오고타이 칸. 여러분들이 오고타이 칸을 뭐 그닥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때 금나라가 멸망됩니다. 금나라가 멸망되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일대까지 원정이 진행된 시기가 바로 또 오고타이 칸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몽케칸. 자, 몽케칸 시기에는 아바스 왕조가 멸망이 돼요. 그 정도까지 언급이 되는데, 아바스 왕조를 아직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여기서는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칸이 이 쿠빌라이예요. 쿠빌라이 칸이 우리 아시아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칸이 되겠고, 이 아저씨가 구코를 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수도도 원래 몽골 초원에 있었던 카라코룸이잖아요. 카라코룸. 이 카라코룸에서 수도도 천도를 합니다. 천도를 했다. 어디서? 원래 몽골 초원에 있었던, 이거 잘못 썼네요. 자, 카라코룸에서 베이징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카라코룸에서 베이징으로 천도를 합니다. 근데 이때 베이징을 베이징이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대도라고 했습니다. 대도라고 했습니다. 대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 원나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저씨가 멸망시킨 뭐 정복한 나라 뭐 그러면은 남송이죠. 남송 가장 큰 게 남송을 멸망시켰고 고려의 항복을 받아낸 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복에 실패한 땅도 있어요. 네, 베트남, 그 다음에 일본, 일본 이런 데는 정복에 실패했죠.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쿠빌라이 칸 지난 다음에는 시간이 쭉 전성기를 쭉 맺다가요, 서서히 망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쇠퇴가 되는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결국에는 망한다. 언제?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쇠퇴하면서 북쪽으로 철수하게 되고, 나중에는 몽골 초원으로 돌아갑니다. 망한 건 아니에요. 망한 건 아니고 그 베이징을 버리고, 그러니까 중국 땅덩어리를 버리고 원래 자신들의 고향 쪽으로 이동해 갔다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봐둬야 되는 아저씨는 이 아저씨하고 이 아저씨 정도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몽골의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몽골은 13세기에서 14세기에 주로 전성기 활동을 누렸던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나라의 이제 나머지 경제와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게요. 자, 해당 국가에 일단 꼭 기억해둬야 될 게 뭐 사회인 것 같아요. 사회 파트를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사회 파트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소수의 몽골인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다수의 중국 사람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몽골인 제일주의 또는 몽골인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요. 신분제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정점에 몽골인이 다 해먹는 거죠. 아주 소수의 몽골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찾아 보이는 얘네들 뭐냐면 색목인 눈목자의 눈에 색깔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나 서아시아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색목인들이 2인자 넘버 2를 해먹어서 몽골인과 함께 지배층을 이루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피지배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피지배층이 가장 밑바닥 인간들이 있겠죠. 이 밑바닥 인간들이 바로 남인이라고 부르는 남송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북쪽 지역에 살던 화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층에 해당된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남송인을 남송이라 부르지 않고 송자 빼서 남인,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중국 애들 한인 이렇게 불러서 피지배층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몽골족과 생목인의 지배층, 그 다음에 한인과 남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땅덩어리에 살던 피지배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몽골 제국 시대 때, 원나라 시대 때도 과거제 실시합니다. 과거제 실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몽골 애들이 다 해먹는 시기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내가 몽골인이 아니냐,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볼게 이제 경제 파트를 좀 큰 거가 있으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경제 파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경제 파트, 자, 외울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나라 애들이 사용하는 화폐 이름은 무조건 외우세요. 교초. 나중에 교초의 남발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교초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외우시고, 송나라 화폐랑 섞어버리면은 헷갈리는 사람도 종종 있고 하니까, 또 단답식 내면은 틀리는 인간들 종종 있고 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때 이제 또 목화재배와 같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경제에서 언급되는 것은요, 죄다 교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교역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일단은 가도록 할게요. 자,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해서 경제지만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을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상무역뿐만 아니라 육상을 통한 교육도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육상을 통한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 역참이라고 있어요. 역참. 중간중간에 쉬어가고 말을 빌려가고 말을 쉬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 역참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해상무역을 통해서는 또 무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시박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류가 참 많이 됐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그 동서교류가 잘 됐었던 시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용됐었던 글들이 다 잘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래서 이때
원나라에 왔다 간 사람들도 많이 언급이 돼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2명 정도만 언급을 해보죠. 다 아는 마르코 폴로. 다 아는 마르코 폴로. 그 다음에 서아시아 사람으로 이분 바투타. 이분 바투타. 이 2명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교육이 하도 많이 되니까 중국의 중요한 그 기술이었던 화약, 나침반, 인쇄술과 같은 기술이 서유럽 쪽까지 많이 전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꼭 하고 가세요. 자, 그래서 서양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 이런 것들이 전파된다. 이때 크게 전파된다. 그전에도 뭐 흘러는 갔겠죠. 어쨌든 간에. 하지만 이때 전반적으로 많이 전파된다. 라는 것을 같이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는 이 정도 경제와 관련된 것들은 이 정도 보고 가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문화. 자, 문화입니다. 자, 원나라 문화에서 볼 것,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얘네 고유 문자 씁니다. 그냥 다 고유 문자 쓰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고유 문자 쓰는데, 얘네가 쓰는 문자를 우리가 파스파 문자라고 불러요. 파스파 문자, 고유 문자 쓴다. 자, 요 시기에 유목민족은 다 고유 문자 쓰죠. 예. 그래서 파스파 문자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가 믿었던 종교 있죠. 얘네가 믿었던 종교를 우리가 라마교라고 하는데 티베트 지역에서 믿었었던 이제 불교 계통이에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믿는 불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라마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의 일파예요. 그냥 불교의 일파인데 티베트 쪽에서 믿어졌었던 불교의 일파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상당히 많이 믿었고요. 그럼 뭐 중국 애들이 다 이것만 믿었냐? 그건 아니에요. 워낙 동서교류가 활발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외래 종교가 되게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래 종교에 상당히 관대했어요. 관대해서 이 시기에 뭐 크리스트교 사원도 들어와 있고요. 이슬람교 사원도 들어와 있고요. 다양한 종교가 막 퍼져나갔었던 시기. 자,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달력이 한번 바뀌어요. 달력이 한번 바뀌어서 수시력이라고 해서 달력이 한번 바뀝니다. 수시력, 요거 이슬람 애들한테 배워가지고요. 수시력을 만들었다. 이게 달력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